바다와 들과 산이 하나로 맞물려 있는 곳, 전라북도 변산. 그곳에 이상한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가 미덕인 세상에서 천천히 가난하게 사는 마을. 아니야. 공동체 마을은 어떤 곳이에요? 노는 곳이에요. 노는 곳이요? 일하기도 좋아요. 일하면서? 일단 공동체라는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이 그저 시골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면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가난은 불편함을 넘어 대를 잇는 불행으로까지 여겨지는 시대. 그들은 어떻게 가난해서 행복하다는 것일까요? 가을이 짙게 익어가는 변산면 운산리. 1995년 대학 교수였던 윤구병 씨와 제자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며 만든 변산 공동체.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엔 이제 6채의 집과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변산 공동체 학교의 중학생들. 척 보기에도 일이라면 겁부터 내는 요즘 아이들과는 달라 보이는데요. 왼손으로 해요? 손 안 따가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 보여드릴까요? 왜요? 굳은 살이라.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농한기인 겨울철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데 왜 철거를 하나요? 일단 겨울에 작물을 재배한다는 건 어쨌든 기름을 써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온풍기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우스가 필요 없죠. 작물 재배.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그저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사는 것. 그것이 변산 공동체의 사는 법입니다. 해바라기와 어깨동무를 한 풍력 발전기도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선 바람, 태양 등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이용해 기름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곳의 터줏대감인 김희정 씨가 방문객들에게 제일 먼저 안내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 딱 이제 이를 보고 왕겨나 이게 재가 있거든요. 왕겨나 재를 덮어주면. 이젠 시골에서도 잘 없는 푸세식 화장실. 근데 올라와서 여기 열고 이제 앉아서 싸면 되죠. 싸고 왕겨를 위에 덮어주면 비울 때는 밑에서 저쪽에서 꺼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통 모은 거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퇴비장으로. 퇴비 만들죠. 퇴비 만들고. 그게 유기농이 가장 그렇죠. 예. 제일 첫 단계겠어요. 예.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식사는 공동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오늘 식사 당번은 공동체 생활 6개월째에 접어든 수연 씨. 메뉴는 식사 당번 마음이지만 쌀부터 반찬까지 모두 공동체에서 생산한 유기농 식재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식사 당번의 마지막 임무는 바로 이것. 웬 징이에요? 모이라고요. 밥 먹어요.
다들 살아온 내력도 사연도 제각각이지만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며 가족 같은 식구가 되는데요. 라면, 소세지, 햄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평상시 반찬은 어때요? 평상시. 그냥 뭐 김치 있고 있는 거. 보통 한 4-5개 정도 돼요. 여기서 먹어본 반찬 중에 네. 제일 맛있었던 반찬이 뭐예요? 고등어 조림. 오늘 고기 반찬이 없네요. 점심 먹어야 좋대요. 하루는 늘 작업 회의로 마무리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일은 식구들 모두가 함께 의견을 모아 결정합니다. 아이들도 어엿한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반 정도 된 거지. 오늘 원래 쌀을 벼를 저번에 뱉은 걸 한 번 더 말리려고 했는데 못 말렸죠. 내일 그러면 벼부터 널어놓고 그리고 콩배로 가자고요. 내일 줄 시간이 없어. 5시까지 수업하고 남 축구 한 다음 7시까지 축구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변산 공동체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농촌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아침 7시.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머무는 기숙사도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중학생인 진기와 한솔이. 아침도 안 먹고 어디 가요? 그쪽에 가다 보면 사냥이 있어요. 저희가 당번이거든요. 집에선 아직 응석바지일 나이지만 이곳에선 제 몫을 당당히 하는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사냥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 키우는 것입니다. 쉽게 살 수 있는 우유를 이렇게 어렵게 얻는 이유. 바로 스스로 몸을 움직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했지롱.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 먹는 게 거짓말 조금 보태 하늘의 별 따기인 도시와 달리 이곳의 식사 시간은 늘 북적입니다. 식사 후에 자기가 먹은 그릇은 스스로 설거지해야 하는데요. 설거지에도 이곳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세제는 절대 금물.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씻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세제를 안 써도 슈퍼를 깨끗하게 닦이나요? 아, 뭐 기름기는 음식 별로 안 먹으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록 정식 인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곳 공동체엔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있습니다. 돼지장으로 좀 가요. 초등학교 미술 수업을 잠깐 볼까요? 하나를 찍어내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 판판해야겠지, 그치? 응? 고구마 맛있게 생겼다. 주세요. 수영이랑 됐을 거예요. 어제 밭에서 캔 달달한 고구마가 오늘 미술 재료입니다. 됐어. 아우 눈썹 죽인다. 만들다가 실패한 고구마는 그 자리에서 꿀꺽, 즉석 간식이 됩니다. 작품 만들다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어? 뭉쳐서 먹었나? 응? 왜 먹어버렸어 고구마를? 망해서 먹어버렸어요? 그럼 진짜 나도 맛있어요? 오늘 너네 간 맛있는 것 따왔다. 그래도 어떻게 나올까? 마을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선생님이 되고 교과서도 졸업장도 없는 조금은 특별한 학교. 수업 시간도 노는 것인지 공부하는 것인지 참 자유롭네요. 정말
하기 싫고 수업에 참여 안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일반 학교처럼 이렇게 나무라고 그러면서까지는 않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좀 유도하고 이 학습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또 의외로 더 열정적으로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미술 시간이 끝난 오후 아이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느질해야 못하는 이렇게 할아버지. 수업은 이렇게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은 변산 공동체의 필수 과목인 바느질 수업. 남학생들이 바늘 잡은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바느질이라는 수업이 생소하거든요, 저는. 저는 언니 그럼 나는 잘하지 어렸을 때 실과 없었나요? 바느질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아, 실과. 네. 네. 그런 셈이죠, 바느질. 이제 바느질은 기본이잖아요. 또 빵꾸 나면 꼬매야 되고. 요즘은 없어진 과목. 그렇긴 하죠. 선생님 대안학교에서는 굳이 이렇게 바느질을 가르칠까요? 야 시끄러워.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요. 제 볼 빨개졌어. 그 시간 중학생들이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학생들은 오전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철학 같은 과목을 배우고 오후엔 보통 이렇게 일을 합니다. 도시에서라면 무심코 버렸을 쌀 한 톨. 그 속엔 지난 봄의 꿈과 지난 여름의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는 걸 이젠 알게 됐습니다. 하나씩 다 주워 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워야 돼. 이런 일 힘들진 않아요? 그렇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콩밭에서도 추수가 한창입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농기계도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공동체 농사법은 농부에게 허리 한번 마음 놓고 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취재진도 같이 낯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내려온 수현 씨는 이제 농사일에 적응했을까요? 수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농사일이 좀 쉬워지는 게 느껴지세요? 쉬운데요? 안 쉬워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서울에서 촉망받는 화가였던 수현 씨. 왜 이 시골로 들어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삶을 반드시 농사만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농사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농사 짓는 거 보고 가장 좋은 공원 예술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공해도 적고 마음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산다는 건 누구에게나 일생 최대의 예술 작품 아닐까요? 하늘과 바람과 흙이 함께 빚어내는 수현 씨의 예술 작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변산 공동체의 터줏대감 김희정 씨가 오후에 마실을 나섰습니다. 언제 심으려고 그래요? 15년 전 모내는 법부터 가르쳐줬던 선배 농부. 막 사진을 막 찍어요. 유기농만을 고집하며 5년 내리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일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고생들 많이 했죠 그분들은. 요 봐요 얼마나 고생인데 늙었잖아요. 다운이도 지금 심는다더니. 다운이도 심어 짝 심어. 그러니까 이제 평상 그 후 이장님은 공동체를 따라 유기농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 다른 동네 가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즘 그 휴관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모여 살잖아요.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우리 동네는 그래도 젊은 애들 이렇게 애기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다른 동네 가면 할머니들만 있어요. 할아버지들만 노인 양반들만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안 왔으면 우리 동네는 어쩌을까 이런 거 생각 많이 합니다. 야, 올라가세요. 농촌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희망이 싹트는지도 모릅니다. 작업반장 인용 씨와 현식 씨는 오늘 좀 멀리 일을 나섰습니다. 많이 못 왔어요. 사람이. 공동체 마을에서 30분 떨어진 인근 모항마을의 구절 초반. 변산 공동체 학교의 학부모인 박형진 씨의 밭에 품앗이를 나온 것입니다. 사남매 모두가 공동체 학교를 다녔는데요. 1회 졸업생인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동체에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바구니 하나 가지고 나와서 한 바구니만 따라. 대안학교에 보내는데 용기도 좀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고 돈을 많이 들여서 과외를 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점수로 그것을 애들을 평가하고 알 뿐이지 그것이 어떤 내용을 하고 내용을 가르치는지 학생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되면은 그 도구화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 싫어서 학교를 같이 뜻맞는 사람들끼리 만들고 또 애들을 거기 보낸 것이지. 해걸음이 내려앉자 농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농사의 재미는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새참은 가장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인데요. 먼지가 나서. 잡숴보세요. 오늘은 특히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별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라면 드셔도 돼요? 공동체에 가면 혼나지 않으세요? 아니요. 밖에 나가면 다 먹고 오는 줄 알아. 마지막 일과인 작업 회의까지 끝났는데도 공동체 식당이 여전히 분주합니다. 오늘은 중학생들이 과학 발표 수업을 한다는군요. 중3 한소리가 정한 주제는 생물의 유전과 생식. 좀 어렵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는 4개, 세 번째는 점점 많아져, 네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주제 선정부터 연구 발표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정답은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어떻게 해야만 나오나요? 네가 알아서 해. 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집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습니다. 일하고 먹는 것은 공동으로 해도 잠자리만큼은 개인 생활이 보장된다는데요. 참고로 쓰던 데를 치우고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제 잠자리만 마련해놔서
서울서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 공부를 하다가 내려왔다는 현식 씨. 혹시 도시 생활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와도 괜찮아요. 도시에서는 그 사람들 절대 포용하지 못하고 내치기만 하지만 농촌에서는 포용해줄 수가 있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움직일 힘이 있고 의욕이 있으면 충분히 씨 뿌려서 걷어서 먹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만 삐끗해도 곧 나락으로 치닫는 시대. 우린 어쩌면 다들 이런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변산 공동체 학교에 운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운동회는 한 폐교에서 열렸습니다. 만국기도 풍선도 없는 작고 소박한 운동회지만 오랫동안 주인을 잃었던 폐교의 활기를 되살리기에 충분합니다. 아 시끄러. 밭작물을 보호하는 데 쓰였던 검은 천은 장애물 달리기의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사다리, 채소 상자, 농사꾼의 소중한 재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마을 어른도 달리고 5살 꼬마도 달리고 아이들만 주인공인 도시의 운동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운동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 가봐도. 네, 모두가 참여하는 그래서 다 재밌어 하죠. 그냥 구경하는 입장이면은 이렇게 다 그냥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각자 다 뛰니까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제모로 써도 되니까 제모로 써. 운동회의 마지막 경기는 줄다리기. 100팀이 시원하게 한판승을 거뒀습니다. 다 같이 즐겼으니 승패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자, 홍팀 준우승했습니다. 박수! 야, 뭐 어딜 쓰냐?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큰 상품이 주어졌는데요. 비켜봐. 뭘 기다려? 상품이 과자네요. 야, 다 나. 우리 여기다가 다 부어. 아이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에선 흔하디 흔한 과자지만 이곳 공동체에선 금기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줄 아는데. 특별한 날에만 맛보는 달콤한 자유라고나 할까요? 오늘은 상품이다 과자네요. 예. 아니 평소에 과자 안 먹잖아요. 내가 다 유기농 과자요. 아 유기농 과자. 평소에 안 먹으니까 오늘 같은 날 먹어야지. 아 오늘 같은 날만 그래서. 운동회의 열기가 뜨거운 바로 그 시간. 공동체 마을에선 박형남 씨가 여학생 기숙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급자족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집 짓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게 제가 지은 집이에요. 이거요?
예. 기존의 집과는 아예 상식을 벗어나는 집이죠. 아 그래 보이네요. 울퉁불퉁하네요. 울퉁불퉁. 이 안에 그 볏집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나무, 돌, 흙, 볏짚. 공동체의 집들은 모두 자연이 준 자재에 시간이라는 긴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일종의 유기농 집인가요? 그러니까 막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친환경 생태 주택이죠. 예. 여기 집에는 거의 이런 화학 물질이나 이런 시멘트가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 짓기에 보면은 다 화학 물질 덩어리거든요. 시멘트 덩어리고. 박형남 씨는 10여 년 전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을 떠났습니다. 아, 여기서 생활이 남겨준 거예요. 아, 참 가슴 벅찬 얘기라. 그러니까 흙을 만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식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포근한 햇살 아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원초적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도시 아이들은 뭐 도시에서는 이렇게 애들이 그냥 PC 인터넷 게임하고 어릴 때부터 죽이고 살리고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 자연 속에서 산다는 건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누구 죽여야 되고 내가 얘를 짓밟아야 내가 크고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박형남 씨가 팍팍한 도시 생활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돌아올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초보 농사꾼 성일 씨도 운동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바쁜 걸까요? 연대는 여기 어디 일이요? 연대나? 퇴비 뿌리시려고요? 아저씨들 연대 오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농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아, 이게 쉽게 해서 이게 우발이라는 거요. 옛날 그 부안타태 다 알란가 모르겠는데 부안에 대해서 그때 쓰던 거예요. 이게 우발이 불가사리 섞은 거예요. 이게. 변산 바닷가의 불가사리와 생선 찌꺼기를 섞어 만든 이 퇴비는 공동체 밖의 농부들도 찾을 만큼 질 좋은 비료입니다. 한때는 미쳤다는 말도 들었던 변산 공동체의 유기농법이 이제 조금씩 그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공동체 경력 10년 차의 다운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면사무소를 찾았는데요. 요즘 한창 기승을 부리는 멧돼지 때문에 1년 농사가 수포로 돌아갈 상황. 결국 참다 못해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멧돼지가 무 같은 걸 먹지는 않는데 장난을 쳐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 밑에 뭐가 있을까 그래갖고 뒤져본 건데 저한테는 피해가 이제 생긴 거죠. 농사라는 게 아무리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땐 지난 10년을 지탱해온 마음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배추 지금 망가진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무 심어졌던데 자리예요. 거가 길이요. 거가 멧돼지 길이요. 거가. 배추 이렇게. 아 여기 내가 무 안 심은 줄 알았어요. 너무 깨끗하게 갈아놔 버렸어.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막막하기만 한 다운 씨에게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베테랑 농사꾼 경철 씨입니다. 이거 하면 멧돼지가 안 들어올까요, 과연? 잡아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멧돼지를 잡아야지. 그러면 걸려서. 뭘 잡아요? 멧돼지를 괴롭히는 거지 뭐. 이게 걸려버리잖아요. 이게 잡아야지. 얼씨구나 하고 여기를 그냥 못 오게 하는 거죠. 땡겨.
그래도 이럴 때 어깨를 두드려주는 공동체 사람들이 가장 큰 힘입니다. 다운 씨의 집은 공동체 마을의 바로 옆. 3년 전 7년간의 공동체 생활을 마무리하고 독립한 다운 씨는 올해부터 이곳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거실이 될까요? 1년 후에요? 내년 이맘때쯤? 농사일을 하며 틈틈이 짓는 집이라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최첨단 주택입니다. 괜찮은데요, 근데? 예? 야, 이런 신식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감독님. 이게 저의 강점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왠지 이렇게 편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공동체가요? 예.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예. 공동체 독립했기도 했고, 저는 무명 생활을 좀 해요. 좀 약간 이질적이죠. 이런 벽들이 전부 다 흙하고 지푸라하고 이겨가지고 손으로 다 쌓은 거예요. 직접 이만큼씩 경단을 빚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코브아스라고 그러는데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했는데 튼튼해요,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택한 공동체 생활 10년. 청춘의 꿈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 시절을 다운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00% 만족은 못하죠. 왜냐면은 저도 사람인데요. 뭐 일단은 제 자신에게 제가 만족을 잘 못하죠. 게으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남들보다 좀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적어도 여기는 남을 해하지는 않고 해하는 거 있나? 잘 모르겠고 아무튼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보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행복이라는 가능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늦은 밤 넌 하지 마. 왜요? 넌 안 돼. 기숙사의 아이들이 분주합니다. 그 나무는 잘 탈 거다. 다 마른 나무. 요즘같이 날씨가 선선할 때면 사흘에 한 번씩 아궁이에 불을 떼야 합니다. 적당히 자려면 5개만 떼도 돼요. 5개만. 뭐 적당히 그래. 물기를 없앨 정도? 이런 거 갖고 천지라고. 이거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돼 이거. 네. 불이 그냥 확 피어오르는 거야. 전선을 자르겠더라. 전선. 지금 완전 고금하고 그게 딱 좋아 지금. 일로 와봐 씨. 훗날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까요? 그래 이게 이겼어. 내 거야 씨. 어디 붙여. 아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얘들도 이렇게 언젠가는 나중에 크면 내가 그때 공동체에서 잡초 아저씨하고 뭐 희정이 아저씨랑 그 순간이 참 좋았다. 그 순간이 기억난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쯤 얘네들은 굉장히 그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이 더 성숙하고 더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이런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많은 성장해 있지 않을까. 1년여의 공동체 생활을 마치고 다음 달이면 경기도 집으로 돌아간다는 현이. 지난 1년이 귀한 걸음을 얻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제 미래에 대한 확신도 하게 됐고요. 여기 오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좀 됐어요. 네. 어떻게? 일단 뭐가 하고 싶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있을 때는 내가
과연 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 꿈도 찾았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운동회를 마친 다음 날 형들도 모처럼 늦잠에 빠진 아침. 공동체에서 나고 자란 귀염둥이 막내 나무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학교. 그럼 여기가 학교 아니에요? 여기. 저기 또 학교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혜민이는 여기. 공동체에서 독립한 혜민이네 집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글쎄 이모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 괜찮으세요? 네. 하면 되잖아. 자연에서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머리보다 몸으로 배우고 마음보다 손과 발이 부지런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마을 어르신도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없어 에이. 그런 게 참 아들이 귀여워. 얘네들 없으면 뭐 동네에서 아이들 볼 일이 별로 없겠네. 없지. 저런 애들 봐야 웃음 먹고 저렇게 노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큰 사람만 살면 뭐 아무 맞다가리가 없지. 머리의 지식보다 세련된 영어 발음보다 그때는 제주도 이름이 뭐였냐면 스스로 제 앞가림할 수 있는 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꾸려갈까요? 이 육지는 화강암이라는 돌이 많아. 간단하게 생기고 좀 맨질맨질한 그런 건데 제주도는 구멍이 숭숭 뚫렸어. 난 다이아몬드 완석 갖고 싶어. 다이아몬드 땅을 많이 파봐야겠군. 여기서 어느 정도냐 새끼손가락만하게 요만큼씩 잘라. 너무 잘게 자르지 말고. 내가 또 됐어? 이번엔 혜민이 아버지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네요. 김장하는 것 같은데 그건 꼭. 이거는 김장하는 문 닫으면 모두가 남인 도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큰 거는 한 거는 하고 뭐 거의 매일같이 한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참 생활을 1년 12달 같이 하는 거야. 보통 아빠가 바쁘면 뭐 아이 얼굴은 맨날 자는 모습만 보고 이런 게 허다한데 그냥 지겹더라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을 그냥 셋이서 다 같이 하니까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누가 오면은 어떻게 니네들은 하루 종일 같이 똑같이 붙어서 있냐. 잠깐만, 네 산 어디야? 그거 아닌데? 맞아. 여기 있었잖아. 아, 이거 자기야. 여기 짚고 가면 안 돼. 중학생 기숙사가 오늘도 시끄럽습니다. 장난꾸러기 어리와 오니가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이게 뭐예요? 똥이에요, 똥. 셋. 우리가 싼 똥. 이제 어디로 가요? 회비장으로 가요. 회비장? 네. 저것도 재활용해요? 네, 저게 거름이 되는 거죠, 재활용이. 하나, 둘, 셋. 밀어! 회비장 이렇게 발효해서 나중에 거름으로 쓸 거예요. 저걸로 퇴비하는 거예요? 네.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네 보니까. 가까이서 맡아보세요.
그거는 왜 까는 거예요? 구더기 생기지 말라고요. 뭐야? 그냥? 또 물어? 자연은 그렇게 어느 것 하나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 한솔 씨 팀 편지 왔습니다. 한솔이에게 반가운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네.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시는 바람에 한 달에 한 번 외출 때도 만날 수 없었던 아버지가 통장과 현금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카드로 제일 먼저 뭘 사고 싶어요? 아빠 옷 한 벌 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크면 돈을 벌으니까 아빠 효도도 해드리고. 아빠 옷 사드리려고? 네. 무슨 옷? 뭐 아빠가 요즘에 거의 옷을 안 사니까 한 것만 입으니까 겨울에도 추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받으면 한때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방황도 많이 했던 한솔이 어느새 마음의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아빠가 뭐 이렇게 풍족하게 못 해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항심도 있었겠네요. 네, 그런 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제 부탁을 안 들어줄 때 뭐 아빠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하긴 한데 욕을 하면서 욕을 했는데 뭐지? 제가 잘못한 느낌? 뭐 그런 마음이랄까? 누구는 문제아였고 누구는 학교가 싫었고 누구는 농사를 배우고 싶어 찾아온 변산 공동체 학교. 다들 사연은 다르지만 아이들은 이곳에서 조금씩 성장했고 또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현이가 외출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나 봐요. 서울에 강의 들으러 갔다가 집에 와서 주말 지내고. 무슨 강의? 무슨 강의예요? 작은 책에 매달 한 번씩 강연이 있는데 이번에 녹색평론 발행하시는 김종철 선생님이 강연하시거든요. 그래서 큰애들은 조금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서울 가는 현이에게 차비를 주겠다며 김희정 씨가 마루에 있는 통을 열었습니다. 6만 원이면 되겠네? 둘이면? 더 있어야 돼? 6만 원이요? 공동체에선 수익도 생활비도 모두 공동. 각자 필요한 만큼 꺼내서 장부에 적으면 그만입니다. 돈도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을 하세요? 예. 이 돈은 이게 수입 지출이 전부 다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예. 계산을 별로 잘 안 해요. 사실 돈까지 이렇게 공당으로 사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제 우리들 식구들이 뭐 보통 쓰는 게 뻔하니까. 아이 뭘 봐요. 나 가서. 모처럼 만에 집으로 가는 길. 뭐 빨랫감이에요? 가끔가다 이렇게 집에 한번 가고 그러면 어때요? 좋죠. 엄마 아빠가 잘해주죠. 막 고기도 주고. 여기는 고기 잘 안 내주시나 봐요. 뭐 여기는 워낙 그냥 가난하다 보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마시고 사올게요. 잘 갔다 와. 하나라 네 건 없잖아? 왜 내 건 없어? 내 것도 갖고 와. 알았어.
촬영 종료 1시간 전. 공동체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다 수확해야 하는 고구마. 부지런한 농사꾼에게 자연의 시간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꽁꽁 베리건네 그 깐다가라. 그 하나 저 뻗어져 버리구만. 이젠 손마저 흙빛으로 물들어버린 늙은 농부의 눈엔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해졌습니다. 못하는 모습 이렇게 서툰 모습 보고 그러면은 어떠세요? 아니 잘하고 잘못을 그만두고 이렇게 농촌에 와서 열심히들 하인 게 참 장한 일이지. 우리 이제 나부터도 우리 애들은 하나 여기 와서 살림 없네. 예, 앞으로는 여기 동네 터비게 돼 있어. 공동체 생활 1년을 간 넘긴 현식 씨. 그는 앞으로 어떤 생활을 꿈꾸고 있을까요? 이곳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한 사람으로 좀 남고 싶어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큰 가르침을 얻고 기쁨도 얻고 했듯이 이제 또 저 이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좀 한 몫을 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고. 이곳 공동체에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지켜갈 것이라는 현식 씨. 몇 년 후 그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변산 공동체에서의 3일. 아직도 우리는 가난해서 행복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자. 오늘 안녕. 비싸더라.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늘 그리워했던 우리 아버지 얼굴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늘 속에 우리 여지껏 찾고 있던 그 무엇이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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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